오늘의 라이벌이 누군지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을 가른 선택 두 명의 주인공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민영환, 그리고 나라를 팔아넘긴 역적 이완용입니다. 그래. 우리는 흔히 민영환은 애국자, 이완용은 매국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갈렸던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대한제국을 대표하던 엘리트였어요. 고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충신 민영환 선생 이야기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1878년 정시 문과에 급제를 해서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 후에 동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도승지, 홍문관 부재학, 2조 참판, 와. 주요 관직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고종의 신임을 받았는데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으로 친미, 친러 내각이 들어서자 그해 4월 외교사절단인 특명전권공사로 임명이 돼서 통역사인 윤치호와 함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쨌든 일제의 영향력이 점점 좀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힘을 좀 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랬겠죠. 역시 일본하고 청나라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민영환 선생의 러시아 방문은 단순한 대관식 참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 임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민영환은 러시아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유럽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되고요. 근대화된 도시와 선진 문물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을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러시아에 머물어요. 그때 러시아의 근대식 군사제도, 신식 무기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조선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근대화할 것인가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니, 고종도 그러면 이 민영환의 선진 문물 탐방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정확합니다. 러시아에서 귀국한 후에 고종하고 민영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고종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태주 씨가 고종, 예? 혜원 씨가 민영환 역할 맡아서 극으로 보여주십시오. 대관식에는 제 날짜에 참가하였으며 잘 다녀왔는가? 걱정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군사제도와 배치하는 일은 과연 어떠하던가? 군사제도는 다른 서양 나라들과 같은데 온 나라가 군사에 관한 일에 전력하여 강한 나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남녀 학교가 있어 인재를 교육하여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풍속이 다른 서양법을 취할 순 없겠지만 군사와 학교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본받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절단 파견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게 된 고종은 민영환을 지금의 국방부 장관격인 군부 대신에 임명하고요. 궁궐 호위병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2월 고종은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요. 그해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합니다.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고 좀 희망찬 느낌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굳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제국이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역사는 결국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번엔 이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듣기도 싫은데요. 그럼 나가세요. 알아야지.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럼요. 아픈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완용은 1858년에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명문가 집안인 이호준의 양자가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훗날 이호준의 아들이 흥선대원군의 서녀와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양부와 흥선대원군은 사돈 관계가 되는 거죠.
1882년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완용. 그리고 1886년 신진관료 육성을 위해서 만든 유경공원이 설립이 되자 그곳에서 영어와 신학문을 배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주미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이때 이완용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평등사회, 근대교육 등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그 엘리트로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자, 가난한 양반집 아들에서 고종의 신임을 받는 엘리트로 성장을 한 이완용. 주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의 교육부 장관격인 학부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적 초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 소학교령을 제정하고요. 성균관을 개혁합니다. 근대 교육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 사람이에요. 이건 잘했네. 그런데 1895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을미사변이 발발하고요. 반일 친미파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처지에 이르죠. 친미는 이해가 되는데 반일이라고 하셨죠? 이완용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일파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완용은 일제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친미 세력의 중심에서 국가의 자주독립,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이완용은요. 청나라를 비롯한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주권을 확립하자고 모인 독립협회의 창립 멤버예요. 아니, 이거 시작은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아주 짧긴 했지만 독립협회 회장직도 역임합니다. 와. 야, 독립협회 그러면 회장 출신 이완용이에요? 잠깐 했어요. 너무 안 어울리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낯설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완용은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거금을 기부했어요. 헐. 그리고 독립문 정초식, 그러니까 공사 착수 기념식이죠. 그때 연설까지 하는데 이런 행보와는 별개로 이완용의 정치적인 선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아하. 아간파천 이후에 친러 내각이 출범을 하잖아요. 이때 친러 세력과 협력을 했고요. 외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서리 등 요직을 맡으면서 또다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습니다. 친미에서 친러까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선택이 달라졌네요. 느낌이 오네. 약간 기회주의자 느낌이 지금 오네요. 벌써 이제 친미에서 친러 가는 게, 그쵸? 자, 그러다가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내정 간섭이 좀 심해지자 이완용은 이번에는 반러 봐봐. 성향을 보입니다. 봐봐. 그때 그냥 강자한테 붙는 거야. 자, 이런 입장은 이제 러시아는 물론이요 친러 세력의 반발을 일으켰고요. 네. 결국 그는 평안남도 관찰사로 좌천이 됩니다. 또다시 권력의 중심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완용은 그 후에 독립협회에서 제명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추측이 있는데 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서 혹은 전북 관찰사 시절에 공금 횡령 혐의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강자한테 붙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 좀 보이고 네. 멀리 가서도 또 나쁜 짓 하고 맞아요. 그렇죠. 이제 성향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이제 점점 나오죠. 자, 이렇게 민영환과 이완용이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 열강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한 사람은 세계를 직접 보고 돌아와 조선의 변화를 꿈꿨고요. 그래. 다른 한 사람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개혁과 생존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자, 젊은 두 엘리트 관료, 조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고민하게 된 거죠. We like